장인어른은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분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았고 자동차도 늘 낡고 오래된 차만을 탔다. 차가 몇 번이나 길 한복판에서 멈추고 정비소에 맡기는 일이 잦아도 그는 아직 탈만하다라며 차를 고쳐 쓰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는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자동차가 낡아버렸다. 몇 번을 정비해도 고장이 반복되었고 가족들마저 이제는 그만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몇 천만 원씩 하는 신차 가격을 감당하기에는 은퇴한 몸이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장인어른은 결심했다. 그래, 중고차라도 괜찮은 차를 사자. 마음을 다잡고 중고차 매매 단지를 찾았다. 매매 단지에 들어서자 수십 대의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곳곳에 중고차 딜러들이 서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차 보러 오셨죠? 요즘 딱 좋은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목소리에는 지나치게 친절한 톤이 묻어 있었다. 장인어른은 약간 경계했지만 워낙 차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에 일단 따라가 보기로 했다. 딜러가 보여준 차량은 겉보기에 아주 깔끔했다. 외관은 반짝였고 엔진 소리도 부드럽게 들렸다. 보세요, 아버님. 이 차는 주행거리도 짧고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주가 관리도 잘해서 상태가 아주 좋아요. 딜러는 연신 좋은 말만 늘어놓았다. 장인어른은 혹했다. 여러 차를 봐도 이만한 조건이 없어 보였다. 정말 괜찮은 차 맞죠? 그럼요. 제가 괜히 거짓말하겠습니까? 저희는 신뢰가 생명입니다. 딜러의 확신에 찬 말투에 장인어른은 그만 안심해버렸다. 결국 그는 덜컥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순간 마음 한켠에서 뭔가 찜찜한 기운이 스쳤지만 이미 도장을 찍고 난 뒤였다. 며칠 후 새로 산 중고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인어른은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다. 이제는 마음 편히 다닐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 기분은 오래가지 않았다. 차를 몰수록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핸들이 미세하게 떨리고 창문에서는 곰팡이 냄새 같은 것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이상하다 싶어 정비소에 차를 맡겼다. 정비사는 차량 번호를 조회하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어르신, 이거 아시고 사신 겁니까? 이 차 사고 이력이 무려 5번이나 있어요. 그리고 침수 차량이네요. 순간 장인어른은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침수차라고요? 정비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류만 조금만 확인했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딜러가 제대로 말 안 해줬나 보네요. 청천벽력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그놈이 분명히 무사고 차량이라고 했는데 신뢰가 생명이라며. 장인어른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 길로 다시 딜러를 찾아갔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고 이력 5번에 침수차라니. 어떻게 이런 걸 무사고 차량이라고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딜러는 태도가 돌변해 있었다. 처음에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고 무심한 얼굴로 말했다. 아버님, 계약서 보셨잖아요. 서명까지 다 하셨고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차량 상태는 매수인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 당신이 무사고 차량이라고 했잖아. 그 말 믿고 산 거라고. 아버님, 제가 그런 말씀드렸다고 해도 계약서가 우선입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어요. 장인어른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분노로 목이 메었지만 딜러는 요지부동이었다. 그의 태도는 마치 이미 돈은 내 손에 들어왔으니 끝났다는 듯했다. 장인어른은 씁쓸하게 매매 단지를 나와야 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을 짓눌렀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는데 이렇게 노후의 한순간이 속임수로 얼룩져 버리다니. 가족들이 위로했지만 장인어른은 쉽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를 탈수록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비만 오면 차 내부에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올라왔고 전자장치도 오작동을 일으켰다. 그때마다 그는 다시금 분노를 삼켰다. 사람을 속이고 돈을 버는 게 어떻게 장사냐. 결국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 속 끓이고만 있지 않겠다고. 소비자 보호기관에 민원을 넣고 변호사와 상담까지 하며 대응 방법을 찾았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복잡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나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면 안 되지. 그의 싸움은 쉽지 않았지만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았다. 장인어른은 그제야 깨달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이겨내려면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창밖에는 오래된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 차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쓰라렸지만 동시에 굳세었다. 비록 속았을지라도 이제 그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로 다시 일어서고 있었다. 그날 밤 장인어른은 혼잣말을 했다. 돈은 잃었지만 양심은 잃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결기가 담겨 있었다. 장인어른이 억울하게 당한 사건은 쉽게 끝날 일이 아니었다. 차를 넘겨받고 난 뒤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장인은 며칠 밤을 끙끙 앓았다. 중고차 딜러에게 따지고 들어가도 계약서만 내밀며 뻔뻔하게 버티는 모습에 분노는 치솟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억울함을 직접 풀어내는 일은 더 힘겨워졌다. 결국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은 사위였다. 사위는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아버님, 그 사람이 감히 이렇게 대놓고 사기를 쳤다고요? 이건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는 곧장 중고차 매매 단지를 찾아갔다. 딜러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사위는 문을 열고 들어가 큰 소리로 따졌다. 당신이 우리 장인 어른한테 판 차, 사고 이력 5번의 침수차라면서요? 그런데 무사고라고 속였죠? 딜러는 의자에 기대 앉아 비웃듯 말했다. 젊은 양반, 무슨 말 그렇게 하세요? 계약서에 다 써있고 아버님이 직접 확인하고 사신 겁니다. 우리 책임 아니에요. 책임이 아니라고요? 서류를 일부러 숨기고 무사고라 속였잖아요. 그게 명백한 기망행위 아닙니까? 두 사람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고 사무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사위가 책상을 치며 분노를 터뜨리자 딜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소비자가 똑똑해야 하는 거지 우리가 다 떠먹여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사위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건을 신고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관이 양쪽의 진술을 들었고 CCTV와 계약 당시의 대화 녹취 일부가 확보되면서 사건은 곧장 수사 절차로 넘어갔다. 며칠 뒤 사위와 딜러는 나란히 경찰서에 불려갔다. 경찰 조사실에서 딜러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정비소에서 발급된 차량 이력 자료 그리고 사위가 미리 수집해둔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되자 얼굴이 굳어졌다. 결국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사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억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건을 뉴스 제보 채널에 알렸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장인어른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제보는 곧 지역 방송국에서 관심을 가졌고 취재진이 찾아왔다. 인터뷰에서 장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나이 들어 이렇게 속으니 정말 억울합니다. 뉴스가 방송되자 여론은 들끓었다. 어르신 속인 딜러 꼭 처벌해야 한다.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다. 시청자들의 분노가 쏟아졌고 수사기관도 사건을 신속하게 다뤘다. 마침내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서 검사는 딜러의 상습적인 기망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사고 이력과 침수 이력을 고의로 숨긴 점, 피해자에게 허위 설명을 한 점, 그리고 유사한 민원이 과거에도 접수되었던 사실까지 드러났다. 변호인이 어떻게든 감형을 시도했지만 판사는 단호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그 책임은 무겁다. 결국 중고차 딜러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동시에 상당한 벌금도 부과되었다. 무엇보다 판결문에는 피해자에 대한 환불 조치가 명시되었다.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동반된 것이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장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억울함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다. 무엇보다 사위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었다. 장인은 사위를 붙잡고 연신 말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가 혼자였다면 그냥 당하고 넘어갔을 거야. 내가 있어서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 사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님, 당연히 제가 나서야죠. 가족인데요. 앞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시려면 꼭 저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꼼꼼히 확인해 드릴게요. 장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세월이 흐르며 가족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제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장인은 창가에 앉아 환불받은 돈을 바라보다가 생각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구나. 나를 위해 앞장서준 사위가 얼마나 든든한지. 그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사위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뿌듯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억울함을 풀어드린 것도 기뻤지만 장인이 자신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해준 것이 무엇보다 값졌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자신이 가족을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슴 깊이 자리 잡았다. 그리고 장인과 사위의 관계는 그날 이후 더욱 끈끈해졌다. 자동차 사건은 억울했지만 동시에 가족 간의 믿음과 의리를 다시금 확인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공정한 일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가장 든든한 방패였다. 장인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새 차를 사는 것보다 더 값진 건 믿을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아버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 약속은 그날의 사건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오래 남을 소중한 기억이 되었다.